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매년 20만 명 이상의 암 환자가 새로 발생을 하고 7만 명은 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조기 발견 그리고 완치율은 높아졌지만 이 암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여전한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치료 비용을 비롯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암보험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입 시에 꼭 확인하셔야 하는 중요 포인트 5가지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암보험 준비 생각하셨던 분들 강의 시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H사의 스마트 변액 CI 통합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 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꼭 필요한 암보험 준비와 함께 내가 가진 증권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오늘 보험 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보험 점검, 리모델링 필요하시거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6번 끝자리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이왕 준비해야 할 암보험이라면 제대로 가입하는 게 좋겠죠? 은석 전문가님의 강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라이프 A 강의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암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부분 가정에 암보험 관련된 보험 증권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특히 한국인의 사망 원인이 암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가족들의 고통이나 본인 고통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료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암보험 가입할 때 꼭 유의해야 될 한 5가지 내용 그리고 그다음에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아봐야 될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암보험입니다. 가입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꿀팁이 되겠는데 한 5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암보험 가입할 때 이 5가지 꼭 한번 챙겨보시고 사실은 또 그리고는 이제 보험금 청구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가입한 만큼 중요한 게 보험금을 청구해서 제대로 보장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 2에서는 제가 이 암보험 관련해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야 할 진단이라든지 그런 어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5가지 꿀팁, 간단한 내용입니다. 첫째, 보장 범위. 그래서 이건 일반암, 유사암, 고액, 특정암 이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에서 보장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는 보장 금액. 그러니까 가입한 금액이 진단 시 2천만 원, 3천만 원, 진단비가 얼마 정도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보장 기간. 보장 기간이 70세 만기인지 80세인지 또는 100세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보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보험료는 내 재무 사항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보험료로 얼마 정도 가져갈 수 있는지가 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5번째는 갱신 여부입니다.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이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장 범위가 되겠습니다. 보장 범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암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약관에 보시면 그 약관의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암에 대한 분류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C 코드라고 말씀 많이 합니다. 여기 C 코드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 보시면 일반암 그리고 우리가 생식기암 이런 것도 관련돼 있지만 이 일반암에 대한 어떤 코드가 쫙 명기돼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장기의 여러
기관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유방암 코드가 C50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생식기암, 그다음에 남성 생식기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각 일반암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사암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대장전막내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회사만 일반암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부분 회사가 이 부분에 유사암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사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그다음에 제자리암, 그다음에 경계성 종양은 유사암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선은 정권에서는 이 분류표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보장 금액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보장 금액은 개별 가정에 따라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젊었을 때에는 본인 연봉의 한 1배라든지 1.5배 정도 가져가는 게 좋고요. 또 연세가 있으신 분은 한 2배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진단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병원에 이제 치료비 쪽으로 많이 쓰는데 이 진단 금액, 다시 말해서 보장 금액이 그 외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생활자금 부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권에서 보장이 되는지, 다시 말해서 진단비는 한 번 나오지만 이게 암 같은 경우 요즘 생존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존했을 때도 암 진단비 이외에 생활자금이 나오냐, 그다음에 플러스 우리가 이제 혹시 사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암 사망보험 특약도 가입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진단금이라는 건 이제 이게 2년이라는 그 보통 기간이 경과돼서 발생할 경우에 보통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면 재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이 될 수도 있고 잔존암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재진단암 특약을 내가 가입해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비라든지 기타 뭐 입원했을 때도 보험금이 나오는지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장 기간입니다. 보장 기간은 다 아시겠지만 내가 보험료를 내고 나서 몇 세까지 보장을 받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70세 만기 되신 분도 있고 80세 또 만기 되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 시기에는 그 기간이 가장 길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암에 대한 어떤 발병률은 높아지고요. 그리고 우리 금년 4월 달에 통계 나왔지만 이 평균 수명이 남자가 83.5세, 여자가 88.5세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장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90세라든지 100세까지 좀 보장 기간을 길게 가져가자. 이게 이 부분도 한번 정권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험료 부분입니다. 사실은 보험료는 가입이 서두를수록, 다시 가입이 빠를수록 보험료는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재무상, 개별 가정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여건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렇게 해서 보험료 절감을 통해서 합리적인 이제 경제 활동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거 비교 가입이 필요합니다. 비교 가입. 비교 가입이라는 거는 회사마다 각각 2천만 원 진단비에 대해서 생보사, 손보사 가입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도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한 서너 개 회사 비교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입할 때 연령, 그다음 질병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진단 자금의 크기, 갱신 여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가지 중에서 마지막인데 갱신 여부인데요. 우선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내는 기간 동안에 납입 후에도 보험료 변동이 없고, 그다음에 납입 이후에도 만기까지 보장이 가는 비갱신용으로 가입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갱신과 비갱신의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이 보험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고요. 또한 연령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60세 이후 이제 고령자나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이 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비교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암보험 가입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꼭 체크해야 될 5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보험 가입만큼 중요한 게 내가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장을 제대로 받는 것, 다시 말해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보험금 관련해서, 암진단 관련해서 꼭 상식선에서 알아야 되는 한 3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진단비 지급 관련해서 3가지 기준, 다시 말해서
보험약관상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만 암진단비가 지급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약관 규정을 가져왔는데요. 이 약관에는 보면 암의 진단 확정이라는 것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 전문의사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조직검사라든지 또는 미세바늘 흡입검사 또는 혈액검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현미경으로 보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진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단이 불가할 경우에는 진단 또는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된 기록이 있으면 이것도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부분을 이제 병리학적 진단, 여기는 임상학적 진단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병리학적 진단이 안 되는 경우에도 그 문서화된 기록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암은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 금액이 달라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로 이 면책기간이라는 게 암보험에 설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일로부터 90일 암보장 책임 개시일이라 그러고 이 부분은 대부분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0일이 지난 날부터 보장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액기간이 있다. 이 감액기간이라는 뭐냐면 암 진단 시점에 따라 가지고 보험금의 100%가 지급되지 않고 뭐 50% 지급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식화돼서 한번 말씀드리시면 이 계약일로부터 이 90일 안에는 무조건 본인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90일로부터 여기 1년 이내에 이렇게 진단이 되면 암 진단비가 50% 정도 감액된다.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유방암 같은 게 6개월 이내 진단하면 또 10% 지급된다는 그런 기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암 진단 시점은 그럼 언제로 보느냐? 내 조직을 채취한 날도 아니고 진단서가 발행된 날도 아니고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최종 보고 일자를 암 진단 일자로 본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직검사 시행일이라든지 진단서 발급일이 암의 진단 시점은 아니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나 제가 이제 서울지방법원 2002년도 그 판례에서도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유방 조직의 조직 검사를 표본을 분리해 가지고 암이 발생한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이 사전 준비 같은 경우는 암의 진단으로 볼 수 없고 유방 조직을 의뢰해 가지고 유방암 조직 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가 암의 진단 확정 시기라는 게 이제 판례에서 진단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 요양병원 암입원비입니다. 사실은 암 진단이 되면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일정대로 이제 항암 치료하고 방사능 치료 이런 과정이 겹치면 환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에 가서 치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병원 암입원비가 되게 핫하고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 환자분들에 대한 사실 고통인데 약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전 약관 같은 게 암입원비 지급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보면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직접 치료 목적이라는 이 약관 규정만 있고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뭐 종양을 제거한다든지 뭐 수술한다든지 항암 방사선 치료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암의 직접 치료로 보고 그 외에 뭐 후유증이나 합병증 같은 걸 보지 않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환자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들고 나온 거는 최근에 출시된 암요양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기존에 같은 경우 직접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을 경우에 입원비를 준다고 돼 있는데 최근에 출시된 암요양병원 입원비, 암요양병원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여기 직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만 하게 되면 입원 일수 곱하기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분쟁을 최소화시켰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좀 적고 그리고 이제 입원 일당도 90일로 최고로 한다고 있는 점은 좀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암보험 가입할 때 이제 중요 포인트 그리고 암의 그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파트 1, 파트 2로 나눠서 한 2가지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5가지는 암보험 가입할 때 반드시 좀 체크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정기검진을 요즘 되게 많은 분들이 정기검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력,
그다음에 발병률이 높은 암 같은 경우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입 금액을 좀 크게 가져간다든지 보장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요령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 이 부분은 이제 암 보험이 들고 나서 이제 청구 관련된 관점인데요. 사실은 보험 가입만큼이나 중요한 게 보험금 청구에서 제대로 보장을 받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는 내가 내는데 보험 사고 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하면 제때 나오고 신속하게 나오고 제대로 나오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의 진단 방법, 보장 개시, 진단 시점 등은 기본적으로 숙지하셔가지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근석 전문가와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암보험,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흔하게 준비하는 보험이죠. 하지만 암보험이 다 같은 암보험이 아니듯이 잘 알고 현명하게 준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암보험 가입 팁 5가지 꼭 잊지 마시고요. 강의 관련해서 궁금증 남아 있으시거나 암보험 준비를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보험플랜 119 24시간 동안 전화번호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연락 많이 주시고 궁금증 해결해 가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갑니다. 예,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에 대해서 전문가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현아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어떤 증권 살펴볼까요? 오늘은요, H사의 스마트 변액 CI 통합보험. 전문가님께서도 굉장히 더듬을 정도로 이 보험 증권 내용이 기네요. 예. 제목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예. 저도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꼼꼼하게 살펴는 봤는데 보면서 제가 조금 많이 실망을 했던 증권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이 증권 이름만 보면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있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그렇죠. 좋은 보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네. 근데 여기 제목으로 보면 스마트 변액 CI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변액 보험이 뭔지 CI 보험이 뭔지 우리 일반인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목에 보시다시피 변액, 그러니까 금액이 변한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주식이나 채권, 유가증권에 투자를 해서 금액을 변하게끔 고객에게 더 이익을 창출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CI 통합보험이라고 해서 CI 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CI 보험 알고 계시죠? 어떤 보험인지. 그렇죠. 아무래도 방송에서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CI, 중대한이랑 연관이 돼 있지 그렇죠. 않나요? 중대한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예. 했을 때 이제 주계약에서 선지급 50% 또는 80% 정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인데,
이 정말 그런 내용인지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종류로는 이제 스마트 변액 CI 통합보험이고요. 가입은 2013년 6월에 하셨어요. 가입 당시 이 피보험자 연령이 49세 때 가입을 하셨는데 예. 다른 내용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부분 꼭 있죠. 예. 우리가 뭐 만기나 입원, 사망 이럴 때 수익자를 대체적으로 지정을 하는데 사망 시 수익자는 가입하실 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꼭 법정 상소기도를 해두시는 경우들이 많이 예.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도 꼭 변경을 해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간 되실 때 한 번은 가서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입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주계약 6천만 원, CI 추가 보장 600, 뭐 플러스 CI, 교통재해 사망, 재해 보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납입 기간을 보시면 10년 납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조금 더 높은 거는 있는데 가입하실 때 연령이 49세다 보니까 계속 돈을 20년 뭐 15년 20년 내시기가 좀 불편하셨을 거라는 오히려 생각이 부담스러울 좀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실 것 같아서 납입 기간은 10년으로 하셨는데 근데 이제 CI 보험 자체가 선지급 기능이 있다 보니까 다른 보험, 일반 종신보험이나 이런 보험들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비싼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좋은 득약이 있는지 그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다음 내용으로 보시면은 주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 이게 가장 문제점이었던 거죠. CI 특약이 이 안에 내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 여기는 사망 시 6천만 원 지급한다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아니 이름이 CI 보험인데 CI 기능이 없다고요? 그러게요. 저도 예. 이게 참 의문스러워서 제가 혹시 잘못 봤나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엄청 예. 내용을 많이 살펴봤는데 모든 CI 보험이라고 제목이 지어져 있다고 해서 꼭 선지급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예외적으로 해당이 되는 주계약에는 사망만 지급을 한다라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CI가 어디에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그 다음에 특약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특약 예. 부분에 플러스 CI 보장해가지고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시 보험금을 지급을 600만 원을 지급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계약 금액의 10% 정도만 해당하는 금액이긴 하고 그 밑에 단 유방암인 경우 50%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라이프 플래닝 강의하실 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일정한 부분은 뭐 감액해서 지급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 중에 예. 하나인데 요즘 여성 사망 암 발병률이 유방암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니까요. 예. 다행히도 이분은 남성분이셔서 이 특약에는 해당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여성분이라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겠죠. 좀 여성분이었다면 불리하게 준비했구나라고 생각이 들겠네요. 더욱 불리한 예. 거죠. 뭐 솔직히 뭐 중대한 질병 우리가 암이라 그러면 중대한 질병이라고 모두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진단 한번 받으셔서 진단비 600을 받고 나면 이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이 금액으로 모든 치료가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비가 아무리 요즘에는 많이 제도가 좋아졌고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치료비도 필요한 거고 향후에 뭐 합병증이나 다른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진단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크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굉장히 적게 되어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예,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또 보시면은 네. CI 추가 보장해서 중대한 질병들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 그 요즘 많이 분류되고 있는 유사암이나 소외감들 있죠.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뭐 뇌종양 이런 경우에는 180만 원. 또는 초기 갑상선암, 관상동맥 성형술. 이 관상동맥 성형술이 우리가 혈관이 막혔을 때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예. 스텐트 삽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예. 네, 이런 거를 관상동맥 성형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60만 원.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600만 원. 이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건 뭐 골수 이식 했을 예. 때 이런 경우인데 와 과연 골수 이식 수술을 하는데 600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게요.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보면 교통재해 사망해서 1억 원을 지급을 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재해에 대한 범위가 교통만 있을까요? 그러게요. 교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일들로 그렇죠. 인해서 요즘에는 재해가 뭐 발생하잖아요. 추락사도 있고 예. 뭐 익사도 있고 하는데 그 많은 재해 원인 중에 교통재해라는 하나의 부분만
딱 특정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이런 부분도 넓게, 폭넓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 마지막 특약으로는 재해 보장 특약으로 해가지고 재해로 사망을 하셨을 때 6천을 지급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후유 장애를 입으셨을 때 6천만 원의 장애 지급률을 지급을 하는데, 요즘에 장애 지급률은 최저 3%부터 최대 100% 이런 식으로 크게 범위가 넓어져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장애 지급 급수에서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 금액 자체가 6천만 원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더 넓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재해라는 게 우리가 하나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허리를 다쳐서 재해 지급 보장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또 다음에는 손을 다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엔 또 다리를 다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재해를 입었을 때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조차도 조금 더 폭넓게 넓게 금액을 준비를 해놓으시면 혜택이 더 커지겠죠. 이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뭐 과도하게 비싸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또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싸게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은 부분이니까 요것도 한번 유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증권을 보면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주계약 담보가 CI 기능이 전혀 없이 사망 담보로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변액이라는 부분이 들어져 있어서 거기에 플러스적인 혜택은 보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조금 더 넓게 크게 보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이나 이대 질병 또는 다른 중대한 질병들, 말기 질환들 굉장히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조금도 아니고 그냥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요거를 어떻게 좀 크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세 번째로 치료라는 건 요즘 뭐 전 국민이 다 거의 다 가입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실손 부분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손에 대한 부분과 암이나 이대 질병, 이게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향후 치료가 뭐 수술 또는 입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요 가입한 내용으로 살펴보면 수술에 대한 부분 전혀 준비 안 돼 있었고요. 우리가 입원하셨을 때 보장을 받았을 때 입원에 대한 준비도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더라고요. 꼭 이런 거를 좀 추가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금액을 전체 보면은 특약에 대한 부분들의 보험료가 주계약 27만 원에 특약에 대한 부분의 보험료들이 한 6, 7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새롭게 조금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괜찮은 보정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증권은 여기까지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그거 유념하셔갖고 새로운 준비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임현아 전문가와 함께 H사의 스마트 변액 CI 통합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름만 보면 CI 보험이지만 일부 특약을 제외하고는 주요 진단비에 CI의 기능이 없는, 그러니까 선지급 기능이 없는 증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3대 진단비 그리고 실비까지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증권의 이름만 보고는 100% 이해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100%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증권 보내주시고 이렇게 확인 받아보시기를 바랄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예. 예,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요번에 그 아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직장에 다니려고 하는데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근데 제가 아들 보험을 이제 아들한테 주려고 했더니 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고 해가지고요. 아드님께 막 이제 넘겨주려고 하시는데 보험료가 지금 보니까 35만 원, 거의 36만 원 정도가 되네요. 예. 아드님이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25살이요. 20대 중반이시고요. 자, 그러면 나이에 비해서 보험료가 조금 비싸게 느껴지긴 하는데 어느 정도 되면 아드님께서 좀 유지가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만 20만 원 선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요.
자, 네. 그래도 보험료 대비 보장이 좋아야 하잖아요. 예. 걱정되는 가족력이나 신경 쓰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어릴 때 들어오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예. 저는 뭐 암이 됐던 뭐가 됐든 좀 이렇게 많이 들어놓고 싶어서 들은 거거든요. 그 보장은 좀 든든하게 저희가 이근석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예.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20대 중반이신 아드님 증권 보내주셨어요. 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 하이퍼펙트 종합보험 2009년도부터 쭉 유지를 해오고 계시고요. 한화생명에서는 스마트 통합 종신보험, 그리고 흥국화재에서는 더 플러스 건강보험을 25년 갱신 상품으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35만 9천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 막 취업을 한 20대 중반의 아들에게 보험을 좀 물려주려고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신다고 합니다. 20만 원 정도 되면 적당할 것 같은데 보장도 좋아야 하니까 이근석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이렇게 연결이 돼서 반갑고요. 우선은 그 보내주신 정권이 3개인데 지금 아드님이 지금 뭐 취업을 지금 당장 하신 상태인가요? 아, 이제 그 곧 다닐 예정이고 아직은 다니고 있지는 않고요. 아, 네. 그리고 여기 3개의 정권을 이제 2009년도에 하이퍼팩트 종합보험하고 그리고 2016년, 18년 각각 한 건 들어서 3건의 보험 정권인데 혹시 이 내용 안에 있는 그 보장 내용이라든지 또는 뭐 갱신 여부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보장 내용은 다 알고 계신가요? 일단 실비는 되게 그때 뭐 이렇게 좋은 실비로 가입했다고 네. 주변에서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유지 중이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것도 제가 이제 진단비 같은 거를 조금 많이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예.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간 거는 있는 것 같은데 갱신이 정확하게 어떻게 갱신이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자세하게 모르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이 3가지 정권에 대해서 좀 하나씩 보장 내역하고 그리고 이 정권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좋은 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선은 이제 첫 번째 보험은 이제 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 하이퍼팩트 종합보험인데 이 보험은 이제 여기 실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09년도 실비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질병 입원 의료비도 지금 1억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좀 좋은 그 당시 잘 가입하신 정권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실비 특약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보험 안에서 이제 다른 특약들을 제가 조금 보면 조금 이제 상해 사망하고 질병 사망도 있어요. 그래서 암 진단비도 이제 2천만 원,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보험료 안에 12만 2천 원의 보험료인데 여기에 4만 8천 얼마가 지금 적립보험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장보험료는 한 7만 한 4천 원. 그리고 나머지 4만 8천 원은 적립보험료인데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그냥 처음부터 보험료가 예. 10만 원가량 되길래 그냥 다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보험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사망 담보를 붙일 수 있는 나이가 이제 15세니까 아마 그때 시기에 이 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아요. 네. 실비나 이런 거는 잘 가입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특약들을 쭉 보니까 뭐 일부 이제 강력범죄 위로금이나 발생 확률이 좀 낮은 특약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제 적립보험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 돌아가면 10년 전이니까 한 7만 4천 원 정도 내고 이제 실비 외에 기타 이제 보장을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이 적립보험료 부담이 있는데 만약에 이 적립보험료로 인해 가지고 제가 예단한 건데는 아마 이 적립보험료가 꽤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한 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 실비가 5년 단위로 이렇게 갱신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그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적립금이 있다 그러면 계속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0년이 됐지만 보험료를 12만 2천 원 그대로 내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적립보험료 되는 게 이제 보험료 인상 그 갱신되는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한화생명의 스마트 통합 종신보험은 이제 이것도 이제 종신보험은 이제 사망하게 되면 이제 보험금이 큰 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8만 6천 원 중에서도 한 6만 원이나 이 금액이 이 사망보험금 1억을 보장해주기 충당. 근데 여기 보시면 특약 중에 이제 암 진단비가 이제 5천만 원이 가입돼 있는데 이게 3년 내고 3년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계속 갱신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뇌출혈 뇌경색 또한 3년 납 3년 갱신이고, 그리고 첫날부터 입원, 이것도 3년 납 3년 갱신인데 이게 이제 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원하면 첫날부터 5만 원씩 주는데 이 보험료를 제가 보니까 한 12,000원, 3,000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2,000원, 3,000원 내고 5만 원을 이제 입원했을 경우에 받는데, 문제는 이 특약들이 3년 단위 갱신이기 때문에 지금 2016년에 가입했으니까 2019년 이번에 이제 보험 계약일 때 되면 이 특약들의 보험료 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아마 이제 인상 시점에 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특약들을 3년 단위 갱신 가져가는 거는 갱신 시점에 보험료 인상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계속 3년 단위로 갱신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좋지 않은 거라고 저는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건강보험은 이제 월 5만 원이에요. 25년 갱신으로 가입하셨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가입 금액들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사망도 있고 후유장애도 1억까지 3%부터 100% 가입돼 있고, 그다음에 뭐 급성신경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뭐 뇌혈관 질환, 최근에 이제 보장 범위가 넓은 이런 것도 다 가입돼 있어요. 그다음에 유사 재진단암도 3천 있고 암진단비도 7천만 원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2018년도 이제 작년에 계약하신 건데 아마 아드님이 젊으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혹시 미래를 대비해서 가입시킨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상해 쪽 같이 이제 중첩해서 보장을 받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다 여기 전체 가입된 담보들이 다 갱신형이에요. 그러니까 25년 있다가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젊은 친구 같은 경우에 가입할 때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보험으로 30세 이전에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담보도 여러 가지 탑재할 수도 있고, 또 보험 금액도 그렇게 보험료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가져가고 100세까지 가져가는 게 좋은 플랜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이 보험에 대해서 정권의 보장 내역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하나씩 이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 솔루션을 좀 제공해 드리면, 첫 번째 현대 해상의 하이라이프 하이퍼펙트 보험은 실비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과거 실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단독 실비 나오지만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고, 혹시라도 손을 댄다 그러면 일부 담보 중에서 이 적립보험료가 삭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보험사에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그 특약들 중에서 이제 보험료는 크게 많이 차지하지 않겠지만 발생 확률이 낮거라든지 큰 의미가 없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생명 스마트 통합종신보험, 이 보험이 전체 보험료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망보다는 아드님이 살아가시면서 또 직장 취업하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암이라든지 이런 어떤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리 의견 드리고, 특히 특약들이 3년 단위 갱신이기 때문에 꼭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헌구가제 더 플러스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보험 담보들이 다 25년 갱신입니다. 그래서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젊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가볍게 비갱신으로 가져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 의견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렇군요. 자,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예.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드님이 취업을 하셨는데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아드님이 유지하시기에 일단 현대해상의 보험, 뭐 실비까지 잘 준비를 하셨지만 그 안에 3분의 1, 거의 4만 원 정도가 뭐 지금 적립보험료라서 그 부분은 보장을 넓혀주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적립보험료는 가능하다면 그 좀 해지를 하시고요. 삭제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생명 종신보험, 그리고 흥국화재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 지금 아드님 20대시잖아요. 예. 계속해서 오르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정리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 예. 자, 대신에 뭐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으로 이제 비갱신 100세 만기로 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궁금증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그리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좀 보완을 하면 좋을지 조금 더 추가 말씀 주신다고 하는데 이어서 들어보세요. 예. 네.
제가 지금 이제 문의하신 3개의 보험 정권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2개의 정권이 좀 만약에 정리 의견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보험료를 한 36만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36만 원 중에서 아까 지금 이제 모두의 한 20만 원대 정도 아드님이 그 보험료를 좀 본인이 이제 계약자 전환하고 가져가실 의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2개의 정권이 이제 정리가 되면 한 적립보험료까지 해지되면 한 7만 얼마가 남아요. 그러면 20만 원 정도 이제 가져갈 수 있다는 여유가 있다 그러시니까 이 손해보험사의 이 그 종합보험으로 20년 동안 내고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가는 그런 플랜으로 제가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주요 담보들을 좀 보면 기존에 있는 그 된 정권에서 있는 그 보장되는 거 상해 사망이라든지 그다음에 3회 후유장애는 그대로 제가 그 금액을 넣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좀 이제 질병 후유장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3%부터 이제 10%, 100%까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노화 과정이나 나이 들면서 우리가 올 수 있는 뭐 청력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반복 지급되는 겁니다. 이 질병 후유장애, 이 핫한 담보를 제가 한 3천만 원까지 넣고, 그리고 암 진단비도 한 5천까지는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유사암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험사들이 유사암의 가입 금액을 뭐 2천만 원, 3천까지 이게 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암의 뭐 10%, 20%, 그러니까 200만 원, 300만 원 수준인데 이걸 한 3천만 원까지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허혈성 신장질, 이거 범위가 넓은 진단비도 각각 3천만 원, 그리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 수술했을 경우에 또 받을 수 있는 수술비도 한 1천만 원, 그리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했을 경우에 나오는 그 입원 일당 각 3만 원, 그리고 이제 골전으로 이제 골절 진단비 같은 게 50만 원, 이렇게 다 담보를 넣어도 월 보험료가 한 13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적립보험료 빼고 2 정권 정리한 그 보험료를 줄이고, 그다음에 여기 추가로 가입하면 20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6만 원 정도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납부해 주셨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정리하고 가시면 이 보험을 신규로 하시면 한 20만 원 정도로 해서 보험료는 한 42.5% 정도 감할 수 있고요. 특히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이제 자녀분이 직장을 가지게 되면 이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는 연간 연말정산에서 100만 원까지 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 계약자 전경에,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동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드리면, 우선은 첫 번째 보험에서 그 보장성 보험료 외에 적립보험료 있는 부분은 좀 문의하셔가지고 정리가 되면 삭제를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2개 정권은 좀 특약들이 다 갱신형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손해보험사 종합보험으로 가져가시면 좀 가볍게, 또 요청하신 그 보험료도 한 반 정도 줄여서 좀 가볍게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추가적으로 보완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시면요, 아드님 보험료도 살짝 줄어들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앞으로 오르지 않는 비갱신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가 누구나 나이를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해두면 아주 든든하다고 합니다. 보장 넓게 준비하고 싶어 하셨는데 일반암뿐만 아니라 유사암까지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연락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까지 저희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24시간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립니다. 문자도 하나 열어볼게요. 자, 4740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남편의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20년 납은 보험료를 오래 내야 해서 걱정이고 10년 납은 비싼 것 같아서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면호 전문가님, 이렇게 보험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공통된 고민이실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게요.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50대 여성분이고 또 남편분 거를 가입하신다고 하면 못해도 뭐 연령이 조금은 더 높으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길게 내면 길게 낼수록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책정되는 보험료가 저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뭐 은퇴하는 시기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20년 납은 너무 긴 거는 맞고, 납입 기간은 대체적으로 뭐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0년, 15년, 20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끊어지는데
10년은 보험료 비싸고 20년은 너무 길고 그러면 중간에 뭐 15년짜리 선택해도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요. 저 같으면 우선은 10년 납을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선택을 하되 거기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상품들 중에는 무해지 종신보험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종신보험 가입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해지형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험료는 일반형 보험보다 한 30% 정도는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납입 기간 짧아질 것이고 또 납입이 끝나고 난 이후에 환급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상품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 확인해 보셔서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는 저렴하게 하실 수 있고 남편분 종신보험 잘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요즘은 무해지 상품이 있기 때문에 30% 정도 저렴하게 준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1994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장애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영구장애와 한시장애가 있더라고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딱 봤을 때 느낌으로만 짐작이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이근석 전문가님. 네, 장애보험금 청구했는데 영구장애, 한시장애 있다.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영구장애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구의 장애가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가 나면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정 기간 지나는 거 계속 충분한 치료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호전이 안 돼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장애가 고착된 시점. 그 시점을 장애 판단 시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 그게 이제 180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영구 장애만 어떻든 간에 보장이 되는데 참고로 이제 2005년도 4월 1일 날 이후부터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가 장애 등급 분류표가 이렇게 통폐합이 되면서 통합이 됐어요. 그때 이제 들어온 이런 이 조항이 있는데 이제 한시장애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장애 기간이 그러니까 5년 이상일 경우에는 한시장애로 판정해서 그 장애 지급률의 20%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하실 때 내가 발생한 장애가 뭐 골절이라든지 명확한 것들은 영구장애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구장애에 좀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청구하실 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구장애 그리고 한시장애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보험금 청구하실 때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942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치매와 암은 동시 발병될 확률이 희박하다고 하네요. 저는 암도 걱정되고 치매도 걱정이 되는데 같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자, 암은 물론이고 치매에 대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최근에 많으시잖아요. 좀 도와주실까요? 도와드려야죠. 요즘에 암도 걱정이 되고 치매도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요거를 이제 각각 준비를 하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많이 비싸죠. 암은 암대로, 치매는 치매대로 하시려고 하면 가입고는 싶은데 내가 이거를 유지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것 또한 이제 이 보험사들에서 이 니즈를 잘 파악을 했는지 그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어떤 게 있냐면은 암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젊을 때 세포가 많이 분열이 될 때 발병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치면 치매 같은 경우는 이 세포가 노화가 되는 시기에 나이가 들어서 발병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담보를 준비를 하는데 연령을 70대로 딱 규정을 정해가지고 70대 이전에는 암으로 조금 더 크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네, 70대 이후에는 치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품들이 요즘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거 알아보시면은 지금 걱정하고 계신 암도 내가 젊을 때 암이 걸릴까 봐 고민되시는 분들 거기에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동시 발병 안 되니까 당연히 암이 발병이 됐다고 하면 치매가 발병이 될 확률은 좀 없어지겠죠. 그만큼 줄어드니까 나중에 암이 없이 잘 지나갔다 그러면은 이제 70대 이후에는 치매 쪽으로 좀 더 크게 보장을 받는 상품을 준비를 하시면은 둘 다 고민하지 않고 준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정말 다양한 상품이 출시가 된 것 같네요. 70세 이전에는 암보험 보장, 그리고 그 이후에는 치매 보장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하니까 궁금증 있으신 분들입니다. 문자 하나 더 살펴보죠.
자, 056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중 어디에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근석 전문가님 답변 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드리면 이제 손해보험사 가입하는 게 좀 유리하고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리냐면 이 담보의 다양성이 많아요. 사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초등학교 시절이나 중학교를 가면 또 친구끼리 사고도 있고 이런 가지 많죠. 그런 사고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다양하고 또한 배상책임 보험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은 손해보험사가 좀 좋다. 그리고 그 범위도 넓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종류도 다양하니까 가급적이면 전문가 통해서 손해보험사 쪽에 어떤 제안서를 받고 가입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구체적인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지만 어린이 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추천 주셨어요. 보장의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담보의 다양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할게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오늘도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